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 한국의 팔레스타인계 한국인 5명이 가자 지구를 탈출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관련 유튜브를 한다는 그 딸의 인터뷰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를 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주목한 점은 그들이 다름 아닌 한국 국적자의 팔레스타인 일가족이라는 건데, 일단 한국 국적 취득과 이 거주 상황에 대해서는 뉴스마다 내용이 이제 제각각이라서 특별히 할 얘기는 없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상황에 이제 갑자기 한국인 일가족이라며 탈출을 했고, 그 탈출의 종착지가 한국이라는 점입니다. 근데 그들의 탈출까지는 사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야 할 권리를 지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이제 하마스의 초록띠를 겉으로 두르지 않는 이상 살기 위해 탈출하겠다는 건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의 이야기는 그 일가족만을 향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이번 일에 관한 그들의 입장에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한국 대사관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적 취득 후 외국 국적 포기에 대한 법령이 있습니다. 이게 이미 제가 2017년도부터 미리 파악해온 내용인데, 한국이 이제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기에 유대인 신분을 최종 승인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다가 알게 된 법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내 외국 국적 포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태생 한국인한테는 동일한 건지 아니면 다른 식인지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태생 한국인도 외국 국적을 취득 시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제가 그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를 살펴보니까 1년 내에 외국 국적 포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 장관에게 서약하는 경우에 한 해 국적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세부 사항으로 이제 귀화 허가를 받을 때 그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항목 중에 이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의 포기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두 가지 내용이 제가 대사관에 갔을 때 전혀 인정받지 못하던 경우였습니다. 그 딸아이의 이제 출생신고를 하러 갔었는데, 제 이스라엘 신분증을 보더니 저더러 이스라엘 시민권자냐면서 그러면 이미 국적 상실자라고 이제 내보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소리냐, 관련 국적법에 대한 인지를 하고 왔고 여기 내용이 있다, 나는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아까 얘기했더니 이제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외국의 국적 포기가 불가능하다는 걸 어필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도 그런 게, 제가 개종 절차를 완전히 끝내고 이스라엘 내무부에서 마지막 처리를 할 때 이 영주권과 시민권 여부를 묻지도 않고 이 유대인 확인증을 제출하니까 바로 시민권이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부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귀환법에 관련해선 저는 엄밀히 이제 유대인이기에 포기가 불가능한 시민권자가 된 것인데, 그래서 그에 대한 사정이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어필하면서 또한 복수 국적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 시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는 국적법 11조 이제 1항을 이제 논했지만, 네, 그냥 안 된다, 죄송하다 라면서 그 법무부 장관의 서약하는 유지 서약 절차 없이 그렇게 제 한국 국적의 스토리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웃기긴 웃겼습니다. 덕분에 제가 올해 3월에 이제 한국에 방문했었을 때 외국인 줄에 서서 이스라엘 여권으로 심사를 받으니까 심사관이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저를 계속 이상하게 째려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별일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제 느낌이었을 수 있지만은 졸지에 무슨 꼭 신분 세탁한 사람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그렇게 되니까 앞에서 얘기한 그 가족들의 경우에 대해 이상한 점을 느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그 가족의 인터뷰에 따르면은 그들은 한국과 팔레스타인 국적을 모두 소유한 이중국적이라고 소개합니다. 한국의 가족들 일부나 또는 모두가 한때 거주했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문제가, 이거는 제가 이스라엘 시민권자여도 아니면은 한국인 시민권만 갖고 있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처럼 다뤄지는데, 일단 그런 식의 이중국적이 심지어 가족 모두가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이며, 특히 이제 한국의 국적법과 관련해서 한국인이 팔레스타인 국적을 소유하기도, 그리고 심지어 한국에 이제 입국하는 문제까지도 그 국적을 지니면은 굉장히 까다로운데, 왜냐하면 한국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이지만 한국은 팔레스타인이라는 것을 이제 나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역설적으로 대사관 형태의 사무소를 라말라라는 도시에 별도로 두고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사무소는 가자지구랑 분리되어 떨어진 그런 장소에 위치해 있어서 거기서 이제 한국 여권 관련 영사 업무를 처리하고 이러기에는 또 복잡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한국 시민권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는 딱히 미련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자지구에 이 한국인 가족들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이제 복합적인 의미에서 한국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한국인도 뭐 아니지만 말인데 그 여튼 무엇보다도 어처구니 없게 팽당한 이 제 시민권에 대한 상황이 떠올라서 다소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해 보게 된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그 타국에서 비슷한 상황이 있을 경우 그 본인의 상황을 부디 잘 확인하셔서 저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조치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 요약. 한국에도 드디어 하마스와 노선을 함께한 진성 가자지구 시민이 들어갔네요.